재능과 법과 승리의 법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원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에 붙여 이르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복이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에 붙여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복이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에 붙여 이루게 하소서. 요식, 이제 우리가 요식 배울 차례죠. 저번 주에 어디까지 배웠죠? 148페이지. 무슨 148페이지. 그때 무슨 부처님께서 초전법륜하고 중전법륜하고 그죠? 종전법륜하고 세 차례 법문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사제법이 시루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는 무자성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승인생보살께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 말씀 그 자체로는 상반된다. 그잖아요. 상반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상반되게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해신밀경이란 경이 있게 됐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말 그 자체로 해신밀경은 부처님께서 깊은 뜻을 해석한 거라. 누가 당신께서 그냥 해석하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해신밀경이라고 그래. 근데 해신밀경을 근거로 이제 그 유식이 생겨. 유식이 생긴다 이 말이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사제법에서 부처님께서 시루로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뭘 배웠냐 하니까 사제법 배웠잖아. 사제법에 부처님께서 처음에 고제를 말씀하시고 집제를 말씀하시고 멸제를 말씀하시고 도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소개하는 정도로 말씀하셨잖아. 고라는 것이 있다. 그죠? 그죠? 그리고 또 집에 와가지고는 그 고통의 원인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죠? 멸이라는 것은 고통이 소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도는 고통이 소멸하는 길로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어때요? 고통은 알아야 한다. 철저하게. 그지? 그리고 집은 제거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리고 멸은 뭐라고 그래서 얻어야 한다라고 했잖아. 그죠? 얻어야 할 바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도는 가야 할 바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멸은 얻어야 할 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그러니까 처음 사제법을 설하실 때는 도는 얻어야 할 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그 중전법륜 때 왕사승에서 법문하실 때는 왕사승에서 법문하실 때는 뭐라고 했냐면 일체 모든 것이 무자성이다라고 했잖아. 그죠? 반야신경이 뭐라고 그래요? 무, 고, 집, 멸, 도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처음에는 얻어야 할 것이 있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얻어야 할 것이 없다라고 했잖아.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 이해가요? 이해가? 잘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처음에 사제법 고비구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얻어야 할 바가 있다 그랬잖아. 열반을 얻어야 되잖아요. 열반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중전 법문 때는 뭐라고 하시냐면 없다라고 했잖아. 무고진멸도라고 했잖아요.
고통이라는 것이 없어. 또 어때?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은 얻을 수 없어. 멸이라는 것도 얻는다는 그거 아니야. 얻을 수가 없는 거야. 멸은 가는 길인데 그런 것도 없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상반되잖아. 그죠? 처음에는 얻어야 된다라고 하고 나중에는 없다고 하죠. 얻어야 한다는 것은 실효가 있기 때문에 얻어야 되는 거거든. 그지? 그러고 난 뒤에는 나중에 무자성이라고 하시니까 없다고 하니까 처음 법문 듣는 사람은 뭐가 뭔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그래서 그 뜻을 해석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다, 이 말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성희 생보살께서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풀어서 해석해 주신 거예요. 저거 해심열경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 유식을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세 가지 성질을 알아야 돼. 세 가지 성질이라는 거 우리 앞에 조금 했어요. 병계소집성 했죠? 또 뭐 있었어요? 오타기성, 원성실성 이 세 가지 했잖아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일체법이라고 하는 이 법안에 어떻게 배대되는지를 이제 배대해서 말씀하셨는지를 이제 구분해내야 돼. 구분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배대를 하냐면 처음에 일체법이라기보다는 무아, 제법 무아 이렇게 하잖아요. 제법 무아. 그러니까 내가 스님 설명하면 노트에 적든지 본인 머리에서 이제 의공상으로 떠올려가지고 분별하든지 그 분별을 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적어도 괜찮아. 처음에 뭘 보냐면 무아라고 해요. 무아. 처음에는 무아야. 그 다음에는 무아에서 유무로 갈라져. 유무로. 일체 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있든지 없든지 일체 모든 것이 그 안에 무아 안에 다 포함이 돼. 제법 무아라고 하잖아요. 제법 무아이기 때문에 그 일체법 안에는 일체가 다 제법 무아라고 하는 그 안에 다 포함이 된다고. 일체법 이렇게 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일체 무아 이 말이 더 큰 말이라. 그래서 무아에서 뭐로 갈라지냐면 무아에서 유무로 갈라져.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유무로 갈라져. 적었어요? 유무로 갈라졌으면 그 다음에 무는 빼고 무에서는 이제 안 나눠. 유에서 항상과 무상으로 나눠. 항상과 무상으로. 요렇게 갈로를 요렇게 한번 쳐봐봐. 요렇게. 그러면 끝에 몇 가지가 있어요? 응? 항상 또 무상. 그죠? 항상과 무상으로 나눴잖아, 유에서. 그리고 또 유무에서는 무로 나눴잖아. 그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항상에 가가지고는 공성. 그 다음에 공성 이외에 항상 이렇게 그 밑에다가 그렇게 적으세요. 공성 이외에 항상. 공성 아닌 항상 이 말이거든. 그럼 끝이 몇 가지로 갈라졌어요? 뭐로? 그럼 몇 가지예요? 몇 가지냐고요? 네. 5가지. 끝에가 몇 가지냐고. 끝에 몇 가지로 갈라졌냐고. 4가지. 끝이. 응? 4가지. 4가지로 갈라졌죠. 네. 그거 한번 읽어봐요. 뭐로 갈라졌어요? 무아. 유에서. 무, 또. 그래서 유에서 항상. 유에서 항상과 무상이네. 무상. 그죠? 네. 무상. 그 다음에 뭐예요? 공성 이외에 항상 이 4가지로 갈라졌잖아. 그죠? 끝이 4가닥이잖아.
그죠? 예. 뭐 5가지 6가지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 예. 끝에는 4가지로 갈라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4가지를 이제 아까 전에 우리 병계 소집성, 원성, 실성, 의탁이성 했잖아요. 이 3가지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3가지 안에. 그래야지 부처님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성이라고 그랬지. 그죠? 공성은 어디에 배대되냐 하면 원성실성에 배대돼. 원성실성. 원성실성. 그 다음에 공성 이위에 항상 했잖아. 그죠? 공성 이위에 항상의 종류는 어떤 것이냐 하면 분별 가립으로 있는 것들이라. 분별 가립으로 있는 것들. 우리 앞전에 자상, 총상 했잖아요. 분별 가립으로 있는 것은 있는 것과 있지도 않은 것을 분별해가지고 마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아 그거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걸 갖다가 공성 위에 항상. 우리가 그 무의의 하늘 같은 것은 항상이었잖아. 무의의 하늘 있잖아. 부딪히고 촉하는 것이 없는 부분. 예? 그잖아. 그 부분을 없는 부분을 하늘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건 가르쳐 가지고 이거야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다만 분별로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잖아. 그죠? 드러내진 못해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종류를 공성 위에 항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라. 그럼 분별로만 있는 거라.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그 밑에. 공성. 아니 공성 위에 항상 그 밑에 뭐가 있냐고. 무상이라고 있잖아. 무상. 예? 예. 있어요 없어요? 무상. 저거 나왔지? 예. 그러니까 무상은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것들. 그 무상하잖아.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래요 안 그래요?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것은 무상한 거라. 네? 그럼 무상은 어디에 배대되냐? 무상은 오이타기성에 배대가 돼. 다른 인과 연의 의지에서 생긴 작용, 사 이런 뜻이잖아. 그죠? 사물 이런 뜻이니까.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원성실성이 공이 원성실성이었잖아. 그죠? 공성이. 그 다음에는 공성 위에 항상은 분별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분별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분별로 있는 거니까 변계 소집성에 해당이 돼. 변계 소집성. 그러니까 변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래 있지도 않는데 머리로 그냥 쭉 개교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냥 분별해가지고 집착하는 성 이런 뜻이. 여기서 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분별해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뜻이라. 그런 것들의 정의 이런 뜻이라. 성이라는 말은. 적었습니까? 그죠? 그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뭐가 있었습니까? 무아가 아니고 무가 있었잖아. 그죠? 없는 것. 없는 것은 어디로 배대되냐 하면 저쪽에 아까 전에 처음에 뭐야지 공성 위에 항상 있죠. 그거하고 같은 분류로 들어가. 아니 공성 이외 항상이라고 하는 분별 있잖아요. 병계 소집성에 그 없는 것이 들어간다고. 네? 제대로 안 적은 것 같다 보니까. 공성 위에 항상. 네, 공성 이외 항상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응? 공성 위에 항상은요? 항상과 무상. 아이고 참. 엉뚱하게 지금 기록을 엉뚱하게 하고 있었고. 자 봐봐요. 다시 이제 스님 잘 봐봐. 처음에 여기가 모아잖아요. 모아에서 2가지가 갈라졌잖아. 그죠? 유무로 갈라졌잖아. 그죠? 유에서 뭐로 갈라졌어요?
항상과 무상으로 갈라졌잖아. 그지? 그럼 항상에서 공과 공성 위에 항상이잖아. 그죠? 그러면 공성은 원성실성이고, 공성 위에 항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변계소집성. 변계소집성. 그 변계소집성 그것이 저 아래 무 있잖아요. 무. 처음에 유무로 갈라졌잖아. 그 무가 변계소집성 안에 들어간다고. 정말해서 무라고 이런 게 없는 걸 갖다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내 눈앞에 지금 아이 초콜릿이 여기 초콜릿이 있네 이러면 초콜릿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냥 괜히 지가 그냥 그거 있다라고 해가 한 거야. 그죠? 그것은 초콜릿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 하늘하고 또 틀려. 그죠? 그냥 괜히 없는 걸 있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죠? 예? 그거 없는 거라. 비교로 말하면 중생이 나는 부처다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 없는 거 지한테는 지 마음에는 부처가 없잖아요. 부처가 없는데도 지가 부처다 그러면 없는데 있다라 그러면 뭐예요? 없는 거다 이게 뭐라 이 말이야. 허공에 꽃이 없는데도 자꾸 꽃이 있다 그러면 없는 거잖아. 그런 종류를 없는 거다 그런다 이 말이라. 그건 없잖아. 없어. 만약에 가정으로 보살님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떠올리면 똑같이 여기서 분별이지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거하고 틀리대. 아예 없는 거다 이 말이야 여기는. 그거 말하는 것은. 응? 허공에 꽃은 없잖아. 찾아봐도 없는 거라. 그와도 같다. 그 네 가지로 구분됐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의타기성하고 원성실성은 시루로 성립되기 때문에 그 시루로 성립되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첫 번째 그 사제법을 설할 때 그 시루로 성립되는 법을 생각해서 말씀한 것이고, 두 번째 병계소집성 있죠. 그거는 시루로 성립되지 않으니까 무자성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분별로 있는 것은 무자성이고, 분별로 있는 것은 무자성이고, 찾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원성실성하고 또 뭐 있어? 오타기성이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한 것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그거 해심밀경이 된 거라. 그 경전 자체가 이렇게 구분한 내용이 해심밀경의 내용이라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구분됐죠? 네. 그러니까 구분되니까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은 구분해 놔니까 이제 먼저 이제 들어놓고 나중에 이제 가면 갈수록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하면 들려요. 그게 구분이 미리 안 되면 한 번은 드러나야 돼. 그럼 드러놓으면 이제 나중에 갈수록 이제 해석이 돼. 첫 번째, 처음은 외경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라. 처음은 외경을 인정하지 않고, 외경이라는 것은 바깥의 의미로 성립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말이다. 그때 말씀드렸잖아. 그죠? 바깥의 의미. 이 마음 아닌 바깥에 있는 것, 바깥에 성립되어 있는 것, 그런 의미로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제 유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외경을 인정하지 않고, 의타를 제 신류로 주장하는 불교도의 종파사의 보특하라. 유식 종파의 정의. 유식 종파라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유식 종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한다. 이 말을 말씀하신 거예요. 의타기성이라는 것은 그때 말씀드렸잖아. 그죠? 다른 인과 연에 의지해서 생긴 결과물. 그죠? 그거 갖다가 의타기성이라고 그런다. 정의, 이게 여기서 둘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앞전에 했잖아요. 이 경양부에서 정의, 구분, 이름의 해설, 그리고 주장 방식 했잖아. 그죠? 여기도 똑같이 가. 둘째가 뭐냐 하면 구분. 그러면
어떤 구분이냐 하면 유식 종파를 그럼 구분하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분하면 둘째는 이것을 구분하면 실상유식파와 가상유식파 둘. 실상유식파는 어떤 사람이고 가상유식파는 어떤 부분인지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둘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있다. 즉 청을 취하는 안식에 청이 청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실상, 가상의 논쟁 바탕의 상이다. 실상파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실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다운 모습이 있는 이 실이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뜻이거든. 모습이 진실되다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유식이라고 할 때 유식이 어떻게 해서 생긴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과정도 이제 폭넓게 알아야지만 우리 불교도가 그냥 불교도끼리 유식이다 이건 뭐 마음으로 만들어졌다 마음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유식이라고 할 때 우리가 경양부에서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위에 바깥의 대상 있잖아. 그죠? 바깥 대상 이것이 마음 위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 마음 위에 저 바깥 대상이 따로 성립돼 가지고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그러면 뭐냐면 이것이 마음에서 드러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 마음에서 드러난 모습이다라고 하면 그 비유를 한번 들어봐라. 비유 있잖아요. 비유를 들어봐야 되잖아. 비유. 비유 뭐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비유로. 비유 뭐로 들었어요? 응? 밖에 도둑이 있는데 내가 어? 그걸 그렇지. 이제 그건 이제 조금 그냥 재미삼아 한 말이고 진짜 비유를 들어보란 말이야. 비유를. 우리가 여기 거울을 보거나 우리가 지금 바깥 대상을 이렇게 인식할 때 바깥 대상에 있는 것이 마음 위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치 저 대상이 마음인 것 같잖아요. 마음에서 드러나니까 마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드러난 거다 그러면 저것도 내 마음이고 이것도 내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잖아. 마음에서 드러난 것이니까. 그러면 마음에서 드러났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 비유를 들면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 그것은 마치 거울이 있죠. 거울에 영상이 드러나잖아. 사람이 이렇게 가거나 무슨 영상에 가면 영상이 드러나잖아. 그럼 거울에 영상이 드러날 때 드러난 영상하고 거울하고 같아요, 달라요? 어? 다르지? 네. 어떻게 다르지? 비추는 거. 응? 실직에 실상과 가상. 거울에 영상이 드러나지만 네. 그 영상이 거울이에요, 거울 아니에요? 응? 영상 거울에 드러난 영상이 거울이냐고? 아니지 나지 응? 얼굴이지. 거울 아니지? 거울하고 거울에 드러난 영상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같다 그러면 안 되지잖아. 그지? 다르잖아. 왜 그러면 같아요 그러면 거울에 있는 영상을 깨버리면 뭐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거울에 드러난 영상하고 거울하고 다르잖아. 네. 그죠? 네. 거울이고 영상이잖아. 그죠? 네. 그렇지만 거울이 없이 영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네. 그지? 네. 그와도 같다. 마음에 드러난 것이지만 이 대상이 네. 마음에 드러난 것이지만 거울은 아니다 이 말이라. 이해가 가요? 네. 그렇게 비유를 들어. 그러면 쉽잖아. 그죠?
그러면 이 드러난 영상은 그러면 이 드러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면 식의 습기가 어떻게 해서 드러난 것이 드러난 그 비유를 한번 들어봐라라고 이제 그 올칭보살께서 짠자고미 스님에게 그거 물어. 그러면 비유로 어떻게 하냐면 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꿈과 같다. 꿈에서 우리가 꿈을 꾸는데 꿈을 꿔본 적 있죠? 네. 다들 꿈 꿔봤잖아, 그지? 네. 꿈에서 뭔가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뭘 싸우기도 하고, 뭐 좋다고 네. 웃기도 하고, 어딜 가기도 하고 하잖아, 그죠? 그러면 그것이 깨고 나면 꿈이잖아. 그런 거 실제로 바깥에 뭐가 있었어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내 마음 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드러난 거잖아. 그와도 같이 내 마음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면 그럼 당신의 말이 당신이 그냥 하시는 말씀일 수 있잖아. 우리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잖아. 내 눈에는 계속 밖에 보이고 그런데 그 어떻게 해야지 그럼 이거 여기 현실 속에서 어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바깥에 어떤 시류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자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깥에 성립되어 있는 것이 독립적인 자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같이 봐야 되잖아.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가정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 시골에서 만약에 가정으로 저기 뭐 옛날 같으면 뭐 엄마가 뭐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뻗어먹어가지고 젖먹어가지고 키운다 진짜 가정으로 그러면 그 배고픈 호랭이가 먹을 게 없어가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 애기 놓고 엄마가 저리 가면 그 애를 지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 예? 그냥 보자마자 막 침이 막 고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봐? 엄마는 애를 어떻게 보냐고. 아주 막 보배 중에 보배 같이 볼 거 아니에요. 사랑스럽고 아끼고 막 얼마나 아끼고 말도 못 하잖아. 근데 호랑이는 딱 보니까 저건 지 먹잇감이 하루거리도 안 되는 먹잇감이 이제 한입거리도 안 되잖아요. 엄마는 보니까 어때? 너무너무 아끼고 좋고 사랑스럽잖아. 근데 바깥 대상이 그렇게 실제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있는 것이 모두가 똑같이 봐야 되는데 다르잖아 라고 말씀해요. 그럼 다른 것은 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다르게 보입니까? 라고 하면 자기 습기로 엄마는 자식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자식은 엄마라고 인식하게 되고 호랭이는 내 먹잇감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이래 각각의 있던 중생들의 습기가 그렇게 인식할 뿐인 것이지 바깥에 성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김치를 담아도 어떤 사람은 짜다, 시다, 맵다, 맛있다, 맛이 없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김치가 진짜로 바깥에 있다고 한다면 누가 맛봐도 똑같잖아. 누구든지 똑같은 입이고 똑같은 식인데 그 왜 그렇게 더 다르게 드러나냐 이 말이라. 응?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습기가 드러나 있는 것을 자기가 그냥 인식할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사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기 경양부에서 배운 걸 뭘 배웠냐 하면 미진이라는 거 배웠잖아. 모든 존재는 아주 미진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배웠잖아. 그 세속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 그죠? 모든 것이 쌓여가지고 미진들이 쌓이고 먼지가 쌓이고 이래가지고 그게 다져져가지고 흙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뭐 나무가 생겨가지고 뭐 씨가 떨어져가지고 그 나무가 자라면 숲이 되기도 하고 한다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설일체 유부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 미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걸 주장을 했잖아. 그죠?
기억나요? 안 나요? 들었어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런 풍문을 들었다. 괜찮아. 들어도 또 듣고 하는 거라. 그거 서울체 유부와 경량부에서는 미진을 어떻게 주장하냐니까 바깥에 있는 시류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 바깥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봐라 사제법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 라고 하니 그렇기 때문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한 것들이 쌓일 수 있는 요소가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허공하고 이웃할 정도로 미세하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미세하냐면 그거 우리가 햇빛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갖다 두면 그늘지잖아요. 뭐든지 뭐가 물 질량이 있든지 있으면 부피가 있든지 있으면 그늘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그늘도 없을 정도로 미세하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쌓여 가지고 이러한 그 존재들이 형성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보다 지혜가 조금 더 뛰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그 한 생각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무지 어렵습니다. 이래 해도 되는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래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래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정도로까지 가기까지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본인 스스로가 만약에 경험해서 가려 그러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또 빨리 가는 수도 있고 이래. 근데 그렇지만 혼자 냅둬 가지고는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미진이 쌓였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그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어떻게 했냐? 만약에 허공하고 같을 정도의 미진이라고 한다면 그거 아무리 쌓아봐야 허공이잖아. 예? 아무리 쌓아봐야 허공이잖아요. 아무리 쌓여지지가 않잖아. 저기 태양에 비춰도 그늘이 안 지는 걸 쌓는데 그늘질 리가 없잖아. 그럼 질량으로 바뀔 수가 없잖아요. 부피나 면적으로 바뀔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 대상이 건립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생각을 깊이 못해서 생긴 결과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안 쌓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있게 돼?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쌓여야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말도 안 돼. 그럼 이거 있는 거는 그러면 어디서 나타났어?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네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야. 마음의 습기가 드러난 거야. 아까 전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각각이 사람들 중생들이 각각이 보는 경계에 따라서 인식되는 것뿐이지 저쪽에서는 성립된 것이 하나도 없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유식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라. 정말에서 더 깊이 들어오는 거지. 처음에는 어떻게 과학적으로도 똑같아.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도 과학자들이 이때까지 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아주 막 그 현대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모든 이 빛이라든지 이런 모든 존재가 하나의 광자 입자로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모든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런 존재가 드러난다라고 그러잖아. 이때까지 그 과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야. 아까 전에 경량부처럼. 근데 이제 요 사이는 더 들어가 보니까 핵이라는 것이 있고, 그 핵이라는 것을 주위를 도는 전자라는 것이 있고, 핵 안에는 중성자나 양성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것까지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때까지는 뭔가 이렇게 입자로 돼가지고 쌓여가지고 이 사물이 형성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시 그 전자를 테스트를 뭘 해보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입자가 아니고 파동의 모습으로 바뀌더라든지 뭐 관심을 가질 때는 입자였는데 관심 가지지 않을 때는 뭐 파동이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자가 아닌 다음에는 포착할 수가 없어. 나눌 수가 없잖아. 파동을 어디 조각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있다는 그 정도지. 나눠가지고 그걸 갖다가 집어가지고 이건 이거야라고 앞전에 입자를 드러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입자로 모여가지고 쌓였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파동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자기들이 쌓여가지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이거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 다른 식으로 있다. 뭐 홀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언어를 막 써가지고 그거 그렇게 말하잖아.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이제 말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거든, 과학자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만 말했지,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있게 됐는가라는 것은 이제 설명을 못 해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대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불교도가 우리만 가지고 있는 마치 불교도에서 말하는 것만 말하는 것지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스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이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찾기 위해서 지금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라든지 바깥 사람들도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만큼 와 있다 이 말이지. 근데 그만큼 오기도 쉽지가 않았잖아요. 인류 역사 속에서 그렇게 과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자기들이 오기가 쉽지 않았잖아. 몇백 년이 걸리고 몇천 년이 걸린 역사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오래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분석하는 방식은 사물을 분석하고 쪼개고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것이고 불교도는 가만히 앉아서 분석하면 되는데 그걸 꼭 그 망치를 들고 다녀야 되냐는 말이지. 그런 식이라. 그래서 유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입자에서 입자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입자가 성립되지 않는 데서 대상이 존재하잖아요.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의 습기로 드러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쪽 사람이 보는 거하고 이쪽 사람이 보는 거하고 각각이 보는 습기로 다 다르게 드러나는 것이지 동일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 마음 이외에 바깥 의미로 존재하는 그러한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실상 유식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실상 유식파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드러나는 것들이 이제 마음 이외에 다른 의미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잖아. 결정을 했잖아. 근데 만약에 지금 저 꽃이 있잖아. 그죠? 꽃이 빨간색도 있고 뭐 노란색도 있고 뭐 이렇다죠. 만약에 파란색 꽃이 저기 있잖아. 그죠? 파란색 꽃이 안식에 드러나잖아. 우리 안식에 저기 꽃이 드러나잖아요. 꽃에 드러나는 청색이 드러나는 그같이 드러나는 그같이 청이 청으로 드러나잖아. 거칠게 드러나잖아. 그죠?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은 실상파 이렇게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꽃이 그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상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상파는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그 바늘이지 바늘. 바늘이 만약에 여기 떨어져 있다 그러면 바늘을 잘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찾기 힘들잖아. 왜 그러냐면 너무 작아서 그런 거잖아. 그죠? 그죠? 그와도 같이 가상파는 일체가 그렇게 얻을 수 없는 거야.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상파는 진짜야. 거칠게 드러나는 거 있잖아. 사람이면 사람, 꽃이면 꽃, 우리가 드러나는 이 뭐 모든 거 있잖아. 책상이면 책상, 연꽃이면 연꽃, 이런 것이 드러나는 그와 그같이 진짜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가상파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꿈속에 네가 꿈속에 만약에 옷을 벗어 가지고 꿈속에 만약에 바늘이 떨어졌다 가정으로, 그러면 바늘 막 찾으려 그러면 그 꿈속에 작은 바늘을 찾으려 그러면 잘 집혀요, 안 집혀요? 꿈속에서 옷 같은 거 거친 거는 그냥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꿈속에 보이던가요? 잘 안 보이지. 특히나 그 바늘 같은 거 아주 미세한 거 꿈속에 내가 이렇게 찾아야지라고 해가지고 보려고 그러면 잘 안 보여, 그게. 그죠? 그와도 같이 가짜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으로 보살님이 만약에 꿈속에 만약에 이제 평소에 아는 사람이 왔다, 가정으로 뭐 여러 사람이 왔잖아요. 그럼 꿈속에 여러 사람이 왔으면 꿈속에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꿈속에서 아, 저 사람은 내가 그전에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내가 아는 사람이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꿈속에서 이제 아는 모습이잖아. 그러면 꿈속에서는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꿈속에서 본 사람 있잖아. 아버지하고 엄마가 왔다, 가정으로. 그러면 아버지하고 엄마가 꿈속에서 왔어. 그러면 꿈속에서 아버지, 엄마가 그럼 같아요, 달라요? 어? 아니, 꿈속에 아버지하고 엄마가 왔다 이 말이라. 그럼 꿈속에 아버지하고 엄마가 왔으면 꿈속에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아버지하고 엄마가 어떻게 같아, 세상천지. 꿈속에. 예?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다르잖아.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다르잖아. 예? 그래요? 달라?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달라? 꿈인데? 아버지하고 엄마가 오셨다니. 꿈속에. 그러면 다른 엄마는 엄마, 아버지는 아버지. 그렇지. 아버지는 아버지, 엄마는 엄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꿈속에서 깼다 쳐. 그러면 그게 같아요, 달라요? 일단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같다고 말할 수 있어? 같다,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 갔다 왔어요. 어? 꿈속에서 꿈꿨는데, 같다고도 할 수 없고 뭐 어? 나갈 수 없지. 그러니까 그걸 결정을 내릴 수는 없어. 그걸 같다라든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은 내릴 수가 없어. 없잖아. 그걸 자기가 말하는 대로 냅둬야지. 그걸 갖다가 그걸 어떻게 그걸 따져요. 지가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그렇다는 건데. 그러니까 실상 가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여기 배우잖아요. 아주 복잡해. 막 골치 아프고. 근데 골치 아픈데 이제 막 우리가 열심히 막 노트를 해가면서 외우고 막 이런 정도는 아니라, 근다고 해가지고 견해를 못 얻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유식에도 이렇게 파가 많이 갈라지는구나. 유식의 파가 무지 많아.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꿈속의 일인데. 다 꿈속의 일인데, 그 꿈속의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갈라지는 파들이 많아. 막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하는 그런 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그거 배우려고 그러면 배우기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배운다고 해가지고 못 배운다고 해가지고 유식의 견해를 못 얻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유식의 견해가 어떤지, 경양부가 어떤지, 그리고 또 그 자립의 자속의 그거 견해가 어떤지, 중간학의 견해가 어떤지, 진짜는 공생의 견해를 얻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이거 배우려고 배우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로 말하면 저기 강을 건너가지고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가면 그 뗏목 버려야지. 그거 지고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라. 그거 지금 뗏목 타고 가는 중이니까 우리는 그걸 나중에 도착해 놔놓고 뗏목까지 갖고 갈 생각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걸 다 안 배운다고 못 배운다고 해가지고 견해를 못 얻는 게 아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스님이 이제 꼭 중요하다라고 할 땐 스님이 외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만 내어놓으면 그거 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이제 골치 아픈 게 있더라도 네. 아 그런가 보다 하면 돼. 네.